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요즘에 노트북 소개가 정말 많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소재거리가 풍년인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 제가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를 광고성으로 리뷰해달라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인스타에 소개한 다음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요게 좀 재밌는 구석이 많았거든요. 장단점 위주로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제품을 뜯자마자,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이 녀석을 틈틈이 쓰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디자인과 만듦새가 정말 좋다. 이제 하드웨어 명가라고 좀 많이 말하기도 하죠. 이것도 이제 모든 부분에서 딱 떨어지는 마감도 그렇고 완성도가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이 모델은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모드로 접고 펼치고 하면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내구성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걱정도 없었어요. 특히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자주 접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손가락이 지나가거나 하면 단차가 있거나 뭔가 틈새가 헐겁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모드를 변경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분이 뭐 붓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자력 같은 것도 충분히 괜찮았고요. 확실히 서피스 시리즈가 그런 부분에서는 늘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와 사운드입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정리하면 이 녀석은 14.4인치 픽셀 센스 플로 터치 디스플레이에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니까 뭐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터치로 조작도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제품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노트북에서 터치 조작이 되는 게 왜 이점이 있는지. 근데 심지어 터치 감도나 정확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스펙이나 특징을 소개하면서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지원하는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특징은 제가 작은 자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둘게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패스하고, 요즘은 노트북을 단순히 뭐 작업, 업무용으로만 쓰지는 않죠. 아니 세상에 재밌게 볼 만한 게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죠? 그럴 때 바로 체감되는 게 디스플레이와 사운드잖아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도 확실하게 체감이 됐습니다. 이제 뭐 디스플레이 색감이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는 걸로 어느 정도 뭐랄까 간접 경험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사운드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음부부터 해가지고 딱 강조가 되면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Tell me baby what's the problem? 'Cause I keep trying to figure it out. Oh no. 이 녀석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다양한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말하는 이름으로는 노트북 모드, 스테이지 모드, 스튜디오 모드 이렇게 3개예요. 뭐 노트북 모드는 어떤 걸 말하는지 바로 짐작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거는 뭐더냐? 스테이지 모드는 이렇게 화면을 터치패드 위까지 당겨 와가지고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화면에는 노트북 모드 때랑은 좀 다르게 윈도우가 표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편한 것도 좋았고요.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확장해서 쓰거나 할 때도 보여지는 각도라든지 조작성 면에서 더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노트북 소개할 때마다 액박 컨트롤러 연결해가지고 스트리밍으로 게임하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는 했죠. 그럴 때도 이 모드가 훨씬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요런 용도로 쓸 때 노트북 모드 대비해가지고 대부분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드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당겨서 눕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바로 짐작되시죠? 서피스 펜이 있으면 필기, 스케치 등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왜 장점이라고 말하냐 하면, 비슷한 활용이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돌려서 접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있죠. 이제 그거를 소개하고 나면 늘 댓글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아니 그렇게 쓰면 이제 키보드가 바닥에 닿아가지고 불안하지 않냐, 실제로 그렇게 썼을 때 키보드에 상처가 나고 해가지고 별로더라, 그런 내용이 좀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키보드를 덮는 거니까 화면이 그런 걱정 없이 뭐 필기도 그렇고 펜으로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평평하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얼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로 받은 모델 기준으로 13세대 인텔 코어 i7 13800H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32GB 램, 1TB SSD가 들어갔어요. 시네벤치랑 긱벤치 등 해가지고 간단하게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요 녀석을 쓰면서 활용이 뭐 사진 보정이라든지 썸네일 작업 수준, 그 다음에 컨텐츠 감상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하게 썼을 때 이제 실 작업 성능이랄까,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실제로 영상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그런 툴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똑같은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 해가지고 소개드리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해외 자료를 좀 여러 개 살펴봤어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보이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이제 영상 편집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전문 작업 그거를 하는데 적합한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 모델의 핵심 타겟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작업하는 그런 분들.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뭐랄까 그 모든 분들한테 그 욕심을 채우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납득할 만한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네벤치알 2.3 측정대 기준으로 CPU 최대 온도는 98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중에도 그렇고 발열 관리 자체는 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이런 류의 노트북을 쓰면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AI 쪽이거든요. 소개되는 거를 보면 이 녀석은 인텔 3세대 모비디우스 3700VC VPU AI 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윈도우 11에서 AI 기능을 처리하는 전용 칩으로 최신 코파일럿 같은 거를 활용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따지려면 같은 스펙에 이제 이 가속기 유무로 비교를 해야 뭐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요거를 활용했던 경험에서 그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윈도우 기반 노트북들로 이미지 생성도 그렇고 기사 요약 같은 것도 꽤 많이 해보거든요. 같은 기능으로 뭐 같은 문장으로 같은 키워드로 그렇게 작업해 봤을 때 요게 확실하게 좀 뭐랄까 빠릿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기능 자체의 뭐 궁합이나 결과물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특히나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생성해본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써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요 녀석이 휴대성에 특화된 그런 모델이 아니라서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2kg에 육박하는 무게감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발열 관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 소재 때문인 것 같아요. 터치패드 옆으로 열감이 전달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뭐 뜨겁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요런 류 기기에서 손이 닿는 부분에 열감이 느껴지는 거는 사용성 측면에서 영향이 있으니까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뭐 타겟에 따라서는 욕심낼 수준이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치만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349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 이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장벽이지 않나. 요렇게 이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를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제 써봤을 때 몇 가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만족도는 꽤 높은 제품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니까 윈도우랑 궁합도 좋아가지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오피스 같은 거를 쓰더라도 그렇고 사실 늘 서피스 시리즈에서 마음에 드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 또 퍼포먼스도 제일 좋으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로 최근에 제 영상에도 몇 번 요게 스친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써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윈도우 체제에서 전문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좀 뭐 후보군에 두고 알아두시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가격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반 사용자한테 무조건 좋으니까 사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제품인 것 같긴 하고요. 혹시 뭐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근데 확실히 노트북 만드는 다른 제조사들 제품을 보다가 이제 요거를 보면 뭐 마감 완성도 이런 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닌가. 응?